또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 취지에는 뭐 공감합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과 오늘까지의 과정에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다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차례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희경 의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2차 회의 일정도 전희경 의원님의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다 비우고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2차 회의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확인하고 참석하실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은 배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고 참여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관님께서 앞서 그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의 취지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는 국가가 저작 권한을 갖는 그런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정 체제 자체에 교과서 발행 체제에 특히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국정 발행 체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국정농단의 주범들, 공범들을 단 한 명도 증인 채택하지 못하게 활용하는 것이 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이 저희 상임위와 또 국조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하면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부총리께서도 이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오셨다고 하지만 애초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추진이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청와대의 직접 지휘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안종범 수석의 메모 노트에서도 15가지의 깨알 같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지침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저희가 특검에 이 국정 역사 교과서의 최순실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사가 되면 국정 역사 교과서의 추진과 결과와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관님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건 어떻게 장관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계속 그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장관께서도 좀 깊이 숙지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시려면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가 아니라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까지 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도 마련에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제가 명백히 유은혜 의원님의 그 앞선 발언에 있어서 내용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조정심의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했고 심지어 저에게 맞춰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그날 첫 안건 상정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에서 회의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 4개 정당 체제로 지금 우리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정당이 모두 함께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의의와 그리고 이견을 좁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개 정당이 모두 다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실을 통해서 다음 날 오후 1시 30분으로 회의를 잡았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즉시 바른정당에서는 참석하실 수 없는 날짜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4개 정당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날짜로 다시 회의를 잡아줄 것을 행정실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실장님, 그 내용 전달 받으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회의 전에 받으셨죠? 그 보좌관이 네. 전달을 했죠? 유인재 의원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이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거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협의된 것이냐, 또 심지어 저를 배려해서 잡은 시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유은혜 의원님식 협의고 유은혜 의원님식 배려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라고 하고 이런 것을 배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명백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유은혜 의원은 유은혜 의원님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셔서 의사진행을 명백히 공정하게 진행하실 책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회의가 구성돼서 첫 회의가 열린 1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유은혜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게 1월 16일 우리 첫 회의 날 기사입니다. 오늘 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명백히 회의 첫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이런 위원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기사화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고 이런 행위가 묵과되고 이게 표결로 이어지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그러면 교문위는 왜 존재하고 회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저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 우리 유은혜 안건조정위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잡고 일방적으로 운영했다, 그렇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번이나 계속 참석한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간관계상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1월 16일 날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속기록을 참조해 보시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오늘 안건하고 직결된 것은 안진이지만 간접적으로 사안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월 22일 새누리당 교문위원님들 주최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님들에게 듣는다라는 그 토론회에서 교육부 박성민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이 쏟아낸 말들을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촛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촛불 집회한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촛불 집회에 나온 학생들, 일당받고 동원된 박사모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 부단장님, 교사들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검정교과서가 그동안 필수가 아니라 채택이 10%도 안 되니 설렁설렁 가르친다고 했고요. 이뿐이 아니라 또 검정교과서에 실린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냐. 그때 합의했던 거 다 물거품되고 경제 지원했던 거 다 무기가 돼서 우리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었죠. 10년 전부터 검정교과서를 썼다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만 체인지할 뿐이지 메인은 안 바뀌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 다 교과서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 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중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성민 부단장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단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버젓이 막말과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우리가 박 부단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었는데요. 교육부는 징계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공무원에 대한 일벌 100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 부단장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 공범들을 단 한 명도 증인 채택하지 못하게 활용하는 것이 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이 저희 상임위와 또 국조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체제에 특히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국정 발행 체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 구속돼 있는 또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 취지에는 뭐 공감합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과 오늘까지의 과정에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다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차례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희경 의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2차 회의 일정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관님께서 앞서 그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의 취지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는 국가가 저작 권한을 갖는 그런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정 체제 자체의 교과서 발행 체형도 전희경 의원님의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다 비우고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2차 회의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확인하고 참석하실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은 배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고 참여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